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프링 개발 환경 설정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XTX, 그러니까 스프링 툴 슈트 3, 스프링 5.3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5.3.3이죠. 서블릿 버전 4.0, 자바 1.8 기반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게 또 하나의 기능이 하나 있어요. 무슨 기능이 있느냐? 이거를 다 했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확인을 하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빌드를 한다는 거죠. 빌드를 해야 됩니다. 빌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인스톨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요 파일이 나옵니다. 요 파일, 와르 파일이라고 불러요. 와르 파일 이렇게 나오죠. 와르 파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프링 부트는 와르 파일이 아니라 자르 파일이 나오죠. JAR. 근데 이게 그 실행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 그냥 더블 클릭을 하면 자바로 그냥 인자값을 주게 되면 자바로 해갖고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자바 JER 파일을 주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와르 파일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 와르 파일은 와스 서버가 있어야 돼요. 와스 서버가 있어야 되고, 와스 서버에서 배포를 한 다음에 와스 서버를 실행시켜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죠. 그래서 스프링 툴 슈트에서는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좌측 하단에 서버스라고 있죠. 서버스. 그죠? 서버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스프링 개발하고 있는 요거를 바로 서버에다가 연동시켜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설정들을 이 이클립스, 이 IDE 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클릭해보면 서버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톰캣은 아파치 대단에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치에서 만든 톰캣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뭐 버전이 있어요. 버전은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 톰캣의 휘치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구글에서 톰캣 휘치만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휘치 버전으로 치시면 이게 검색이 돼요. 이런 표가 나오는데, 앞에 보면 서블릿 스펙이라고 되어 있죠.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만든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5.3, 서블릿 4.0이기 때문에 4.0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쭉 가보면 9.0.x 버전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9점대 버전을 쓰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9점대를 선택을 하고 Next 하면 되죠. 그러면 톰캣이 설치된 디렉토리를 지정해라 이렇게 되는데, 톰캣이 지금 없어요. 다운로드 받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보면 다운로드, 인스톨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라이센스 오케이 해주고요. 설치할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바 디렉토리 그냥 한번 놔줄게요. 하게 되면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중이라고, 인스톨링 중이라고 되어 있죠. 다운로드하고 압축까지 풀어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뭔가 에러 메시지가 없죠? 된 거예요. 넥스트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배포할 웹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게 돼 있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집어넣기 하고 피니시 하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톰캣 9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스타트를 하면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러가 났죠. 어떤 에러가 났을까요? 여기 보면은 로그백 클래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음에 has been compiled by a more recent version java runtime 클래스 파일 버전 5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is version of the java runtime only recognize class file version
to 5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로그백 라이브러리는 55.0 버전으로 컴파일 됐는데 지금 실행시킨 런타임은 52라는 거예요. 버전이 낮다 이거네요. 그렇죠? 버전이 낮다. 로그백 버전은 너무 높은 거네요. 그죠? 얘가. 그러면 로그백 버전이 1.5.2니까 1.4점대를 써야 되나요? 1.4로 내려볼게요. 1.4.3을 내리고 이거를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요. 이거를 지울게요. 지운 다음에 다시 집어넣기를 하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웠다가 다시 추가하려고 그러면 add and remove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오죠.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탑을 시키고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에러가 났나요? 그래도 에러가 났네. 똑같은 에러가 났네요. 그렇죠? 똑같은 에러가 났으니까 버전 너무 높다. 그러면 어떤 버전을 쓰면 되나요? 3점대로 내리면 될까요? 1.3.14가 최신판인데 3점대에서는 14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매번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요. 네, 이제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하게 되면 네, 실행이 됐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톰캣이 실행되면서 웹 애플리케이션까지 배포가 된 겁니다. 그러면 톰캣이 실행됐어. 그럼 어떻게 접속을 해야 돼? 접속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번에 포트 네임이 나오죠. HTTP 1.1 포트가 8080이네요. 그죠? 8080. 8080으로 접속하면 되겠네. 그죠? 접속 한번 해볼게요. 로컬호스트니까 8080으로 일단 접속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앱 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8080으로 접속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럼 왜 하필 앱스가 왜 앱스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앱스로 하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왜 앱스가 되느냐? 그거는 여기에 폼.xml에 보면은 아티팩트 아이디 있죠. 아티팩트 아이디로 요 뒤에 요게 루트 컨텍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루트 컨텍스트 패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붙어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붙고 요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톰캣 있죠. 여기 보면은 탭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듈수라고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패스가 앱스로 시작하는 거죠. 루트 컨텍스트 패스가 앱스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이걸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에디트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우고 저장하게 하게 되면 껐다 켜야 되나요? 자동 릴로드가 안 되네요. 껐다 키게 되면 자, 안 나오죠? 이제 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헬로 월드가 떴네요. 그죠? 지난번에 여기서 웹.xml에 UTF-8 인코딩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한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안 해주면 이게 한글로 안 나와요. 막 깨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어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디폴트로 다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앱스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저장하게 하고요. 세이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저장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껐다 키면 다시 또 껐다 키면 자, 이번에도 에러가 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딱 하는 걸로 이제 나오는 거죠. 톰캣이 좋아요, 이런 게. 톰캣도 좋고 이렇게 STX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를 자주 기본적으로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다 통합을 해주는 거예요. IDE 툴에서. IDE 툴에 다 통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였으면은 컴파일하고 톰캣 서버 구동하고 배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전부 다 해주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톰캣 서버까지 이제 통합을 시켰고요. 이제 쓰는 방법은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디렉토리 구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웹 앱 이렇게 되어 있죠. 웹 inf 한 다음에 클래스 있고 스프링 있고 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디렉토리 구조를 잘 안 쓰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런 디렉토리 구조를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다른 걸로 씁니다. 뭐 어떤 게 쓰냐면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씁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막 요걸 갖다 놓고 비율을 갖다 놓고 설정은 막 다른 데다가 막 하고 그래요. 이거를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근데 프로젝트를 뛰다 나가 보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개발자분들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기다가 디렉토리 만들어서 다 바꿔놓고 다 하는데 이거 구조가 무슨 나쁜가? 이게 복잡한가? 이게 뭐 문제가 있나?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자주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알거든요. 스프링 디렉토리를 재정의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왜 꼭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항상 가면 이거 그대로 안 씁니다. 안 써갖고 꼭 이렇게 쓰더라고요. 처음에 하는 게 뭐냐 아까 만들었듯이 웹 컨텐트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웹앱스에 있는 디렉토리를 요거 있죠. 요 아래에 있는 거. 요 아래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다 옮겨줍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요 두 개를 여기로 옮겨줍니다. 네,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 그냥 웹앱 디렉토리를 그냥 없애버리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폼.xml이 고장나 버려요. 뭔가 에러가 떠버리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내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뭔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웹.xml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플러그인이 하나 필요합니다. 플러그인이 필요한데 플러그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플러그인이냐면 메이븐에 와르 플러그인이 있어요. 메이븐 와르 플러그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요. 버전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4.0이네요. 3.4까지 올라왔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프로젝트 베이스 DIR이 뭐냐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 스프링 MVC 요거를 루트로 하는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고 웹 컨텐츠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하게 되면 요걸 인식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웹.xml을 못 찾겠다. 그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보면은 네, 디플로이먼트 업셈블러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src 메인 웹앱 이라고 돼 있죠. 웹앱은 지웠잖아요. 그렇죠? 메인의 웹앱. 요걸 지운 다음에요. 여기다가 폴더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요거를 추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웹 컨텐츠 한 다음에 디플로이 패스는 루트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어플라이를 한번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를 메이븐 업데이트를 한번 해줍니다. 네, 사라졌죠. 똑같이. 그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옮겨진 거예요. 디렉토리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웹 컨텐츠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디렉토리를 바꿔서 쓰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이전에 있고 그대로 쓰면 안 되나? 뭔가 문제가 있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웹 컨텐츠는 웹 컨텐츠 파일만 존재해내는 디렉토리로 보입니다. 리소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설정 파일들이 돌아가 있죠. 여기 다 스프링 관련된 설정 파일들이에요. 요거를 딴 데로 옮기는 게 좋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여기다가 저 옮겨놓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똑같이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프링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이걸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설정 파일로 옮겨가겠죠. 그런데 옮기기만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인식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웹.xml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웹inf에 요거에 제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바꿔주냐. 클래스 패스로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 패스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클래스 패스에 요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여기도 똑같이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얘를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인식을 하죠. 좀만 더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인식을 했죠. 스프링 S가 붙은 게 다 스프링 다 붙은 거예요. 다 인식을 한 거고요. 그러면 설정 파일도 이제 떼놨죠.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웹 컨텐츠만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설정을 또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메이븐이 이걸 인식을 못해요. 어떻게 인식을 못하느냐 하면은 리소스 디렉토리하고 자바 클래스 파일, 자바 소스 파일 디렉토리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분 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게 자바 소스 파일 디렉토리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리소스 디렉토리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리소시스로 주고요. 리소스로 한 다음에 이거를 디렉토리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리소시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가 리소스 디렉토리고 여기는 자바 소스 디렉토리야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죠. 정확하게.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바 디렉토리 재정의를 해준 겁니다. 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웹 컨텐츠라는 디렉토리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이거 그냥 나온 거 쓰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자꾸 들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누구한테도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고 막 그럽니다. 자꾸 막 헷갈리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디렉토리 재정의를 한 겁니다.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로고백 XML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 인식을 못해요. 지금은 인식을 못해갖고 모르고 있는데 이것도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또 컴피그라고 돼 있네요. 네, 컴피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컴피그를 만들까요? 컴피그를 스피링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옮기면 되죠. 옮기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스프링 익스텐션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요겁니다. 로고백 ext 스프링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네. 이게 이제 그걸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지 않으면 요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요 기능은 동작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로고백까지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거를 한번 하고 네,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추가한 다음에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을 한번 하고요. 에러가 났네요. 자, 왜 에러가 났죠? 아, 이게 바인딩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그 로고 설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로고 설정이 잘못되고 그런 건데
네,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정성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의존성을 추가를 해주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고 아마 요거에 의존성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원래는 이게 없으면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그냥 제거를 한번 해보고요. 이거 의존성 필요 없으니까 원래는 원래 스프링 부트 할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네, 클래식하고 고급백 코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파일을 지우고 뭐 저 파일을 인식을 해서 그런 건지 에러가 나네요. 그죠? 네, 에러가 나는 건데 요게 요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지워서 이걸로 바꾸고요. web.xml에서 요거를 지우는 걸로 하죠. 네, 지우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동작을 하거든요. 네, 동작은 하는데 로고백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줘도 동작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쓰는 걸로 할게요. 불필요한 설정이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하이라키 보면 로고 코어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요것도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동으로 컴파일돼서 필요가 없었는데 스태틱을 집어넣어야 된다. 글쎄 그게 필요하나? 굳이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디렉토리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된다. 불필요하다. 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앴고요. 네, 이렇게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디렉토리를 다 재정의를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다 된 거고요. 스프링 5.3 개발을 위한 준비가 모두 다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아이콘도 이제 이게 이렇게 표시가 다 되고 있고요. 스프링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에도 이렇게 이게 다 나와요. STX3가 좋은 게 MVC 개발할 때 좋은 게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다 정보거든요. 정보들 다 정보들이라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스프링 그러니까 STX4로 넘어가면은 이런 게 안 보여져요. 이런 걸 안 보여줍니다. 6로 넘어가면서 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대신에 그냥 뭐 간단한 정보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톰캣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통합하고 디렉토리 재정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디렉토리 재정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골격은 갖춘 셈이 된 거죠. 기본 골격은 갖춘 셈이 된 거고 자바 1.8에 스프링 5.3.3이 서블릿 버전 4.01 이렇게 되어 있고 로그백 설정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로컬 개발 환경은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것만 가지고 이제 막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툴을 가지고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막 개발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프링 개발 환경 마지막으로 메이븐에 대해서 한번 더 다룰 거예요. 메이븐을 하는데 멀티 프로젝트 구성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구성하기. 대부분 내가 진짜 답답했던 게 뭐냐면 프로젝트 하면서 답답했던 게 멀티 프로젝트 구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발 10년차 이렇게 됐는데 메이븐 가지고 멀티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라. 그러면 구성을 못 해요. 왜 필요하냐. 그래갖고 웹 컨텐트 여기 안에 막 그림 파일 막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막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다 들어가.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에는 스프링은 그냥 자바 로직만 들어가는 거고 그런 CSS나 자바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그림 파일 이런 거는 정적 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태틱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냥 그림 파일도 여기다가 해갖고 여기 스태틱 한 다음에 뭐 CSS 해갖고 다 집어넣습니다. 와르 파일 그래서 빌드를 해서 나온 와르 파일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 네, 그렇게 하면 힘들죠. 그래서 멀티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정적 파일과 다이나믹 컨텐츠 파일을 분리할 수 있거든요. 메이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븐에 멀티 프로젝트 구성하기까지 하고 스프링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거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